강의정 대변인입니다.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할 예정입니다. 또럼 당 서기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8월 11일 월요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을 통해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함께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입니다. 또럼 당 서기장의 국빈 방안을 통해 한 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채널의 이상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 열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여부와 또 입장 여쭙습니다. 네, 2시에 사면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면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어떤 그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는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수원입니다. 오늘 외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안구 본부장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애국 대우를 받으니 EU랑 똑같은 15%를 좀 예측하시겠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저희가 좀 확답을 좀 하기가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확답하기 어려운 건 자꾸 확답하라 하시고 여왕구 본부장께서 거의 확답을 하셨는데 또 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왕구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100%든 200%든 간에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는 여왕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민식 기자님.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주미 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석인데 이로 인해서 애로가 좀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문제는 이제 인사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행 과정이라던가 혹은 뭐 내정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제 건설 포스코 ENC에 대한 그 지시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또 반복되는 이제 중대재해 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지시와 이 국무회의에서의 논의와 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금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지, 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런 각 부처의 대책을 포함한 이 종합적인 대책이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어제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명 사고가 일어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좀 강한
질책과 좀 경고 메시지를 내셨죠. 이제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준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되 한편으로는 또 관계부처에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 보라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좀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좀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었는가를 지금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도 조금 혹시 미비한 부분 없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법적인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좀 여부도 좀 봤고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사업장별로 영업 정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이제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미비 부분은 보고 있다. 그래서 징벌적인 배상 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중이라서 어제 지시하신 부분들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지난 6월 23일 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분들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지금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해서 1, 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윤석열의 언론기관장 해임 해촉 사건 관련해서 항소 결정을 내렸듯이 새 정부가 어떤 그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1심 결정 관련해서 환영 의사를 표현하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비보도 전제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생중계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양국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상이 오는 외교 관계 안에서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베트남 양국은 이제 수교가 있은 이후부터는 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특히 베트남 쪽에서 훨씬 더 그런 미래지향적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관계로 한다면 이제 과거를 도외시한다라기보다는 뭐 문화산업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호혜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쪽을 특히 베트남 쪽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일단 정상 간의 대화 내지는 정상 관계 내에서는 양국 정상 외교 간에서는 호혜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원래 좀 오늘 요 언론 브리핑이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석간 신문이 좀 빨리 해달라는 요청에 좀 아침 10시로 땡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입니다. 네. 석간신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베트남 상호 관세율이 20%다 보니까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실 걱정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지난번 국빈 방문 때는 FTA도 되게 주요 핵심 의제였는데 경제 부분에서 좀 어떤 의제를 다룰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지만 특히 이 당 서기장 부부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특히 가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나보고 싶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된 논의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뭐 관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은 됩니다. 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문의원입니다. 저희도 석간신문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 다름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시기를 특정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 여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석간신문 때문에 10시로 당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당기는 것도 베트남 측과 협의해서 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회담 일정이라던가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일정 모두가 양국의 조율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일정 브리핑조차도 베트남 쪽과 상의를 해서 몇 시에 할까요라고 조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언제로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공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엠바고 성격이 아니라요. 양국의 외교적인 조율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외교의 관례상 그리고 예의상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단독을 달고 자꾸 날짜를 예측해서 몇몇 언론들께서 단독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특파원을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 써주시기를 저희가 결정이 되고 양국의 서로 교감이 완성된 날짜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언론에 먼저 알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2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라이따이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고 베트남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뭐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뭐 관련한 후속 조치 같은 게 마련된 게 있으시면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문화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첨단 기술과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재 양성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분이 많다라고 여겨서 그쪽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서로 협의가 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기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